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당신이 불행한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만 살아서입니다. 갓생살기 같은 조언들이 오히려 당신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작정 달리는 것은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타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당신의 뇌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당신은 효율을 위해 무시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운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르지만 사실 당신 내면의 그림자가 조종하는 자동 반응일 뿐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불안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7가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압도적인 내면의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얼룩을 지우는 여정, 지금 바로 마음 세탁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황에 맞는 가면을 씁니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죠. 친절한 직원, 든든한 장남, 완벽한 친구.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몇 개의 가면을 갈아 쓰셨나요?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무엇이 진짜 내 얼굴인지 믿게 된다는 겁니다.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뇌는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감정적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무시당하고 결국 원인 모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인간은 영혼 없는 기계가 된다고요. 이제 잠시 그 무거운 가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이 절실합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감정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마음 세탁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짓눌렀던 그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기꺼이 벗어 던져보세요. 평소 온화하던 사람이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의 습격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 속에 가두어둔 어두운 면입니다. 난 절대 무례하지 않아 라고 억누를수록 그 에너지는 무의식에서 몸집을 불려 통제불능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폭주하며 감정의 하이제킹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 혐오스럽거나 특정 상황에 과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 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힘이 된다고요. 하지만 그림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잃어버린 강력한 생명력이 잠들어 있죠. 내 안의 분노와 질투를 부정하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두 번째 관문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난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융은 그 감정의 원인이 상대가 아닌 당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내 안에 억눌린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비추어 비난하는 심리적 기대죠. 내가 가진 이기심을 인정하기 싫을 때 우리는 타인의 작은 이기심을 발견하고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뇌는 자신의 결점을 직접 대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례해? 라는 말은 사실 내 안의 무례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 라는 방어막입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멈추고 그 화살이 가리키는 내면의 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대가 미워질 때마다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 투영되고 있는가? 투사를 멈추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비로소 상대를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비난의 에너지를 자기 성찰로 돌리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소모가 아닌 성장이 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우리 뇌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붉게 과열되어 있습니다. 융은 내성을 강조했습니다. 외부로 향한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나를 관찰하는 시간이죠. 메타인지와 결합된 자기 관찰은 과열된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뇌를 진정한 휴식 모드로 바꿉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 가만히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불안해하고 있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관찰의 순간 뇌는 반응하는 기계에서 선택하는 주체로 기능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거대한 하늘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먹구름일 뿐이죠. 매일 5분 나를 관찰하는 정지 화면을 만드세요. 내가 숨을 쉬며 회복 탄력성이 차오를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질 때 비로소 융이 말한 자기의 목소리가 들리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쏘아붙이시나요? 이것은 내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자동 반응입니다. 융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강조했습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죠. 무의식적 습관은 뇌의 지름길과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파충류의 뇌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날 때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 3초의 시간이 당신의 뇌 회로를 바꿉니다. 자동 반응을 멈추면 상대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핸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평온함은 외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하세요. 작은 멈춤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운명이 아닌 선택으로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는 단단한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유난히 선명하게 남는 꿈이 있나요? 융은 꿈을 무의식이 보낸 연애 편지라고 했습니다. 꿈속의 기괴한 상징들은 당신이 현실에서 외면하고 있는 소중한 내면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토끼는 꿈은 도망치고 싶은 현실을, 하늘을 나는 꿈은 억눌린 자유의 갈망을 뇌가 시각화한 것이죠. 뇌는 잠자는 동안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상징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논리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때로는 무의식이 던져준 힌트 하나로 명쾌하게 풀리기도 합니다. 융은 자신의 꿈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과의 대화가 시작되어 심리적 균형이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꿈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매일 밤 찾아오는 가이드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분석만큼 잠든 시간의 신호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막연한 방황이 아닌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바뀝니다. 이제 가장 용기 있는 단계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림자와 눈을 맞추고 화해할 시간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통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자신의 찌질함이나 이기심도 사실 당신을 지키려던 생존 본능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자기 수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극대화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인정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림자를 수용하면 타인을 향했던 날카로운 비난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자애가 차오릅니다. 내 안의 어둠을 빛으로 강제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어둠이 거기 있음을 허용하면 됩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때 당신의 입체적인 매력이 살아나며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이 생겨납니다. 진짜 나를 안아주는 순간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이 세워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개성화입니다. 타인의 기준을 벗어나 유일무이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융은 우리가 도토리 속에 이미 참나무가 될 잠재력을 품고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개성화는 남보다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나보다 더 나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아상을 구축할 때 신경 가소성을 발휘하며 삶의 활력과 창의성을 회복합니다. 세상이 정한 정답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만의 오답이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내면의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한 사람은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개성화된 삶은 고독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주와 연결된 듯한 깊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시간, 마음 세탁소가 그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칼 융의 7단계를 통해 무의식의 굴레를 벗어나 평온을 찾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숙제가 아니라 매일 나를 돌보는 여정입니다. 오늘 배운 멈춤과 관찰을 딱 하나만이라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뇌는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다만 잠시 페르소나의 무게에 눌려 나를 잊었을 뿐이죠. 이제 남의 시선이 아닌 당신 내면에 자기가 보내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둠조차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색채를 띠게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와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깊은 심리학적 통찰과 마음 회복이 필요하다면 마음 세탁소를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